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헌법재판소에 내일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가 변론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저희가 그림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리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우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 후보자 3명을 추천했던 그 공문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키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그렇죠.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기로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라면 야당은 최상목 대행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탄핵을 하면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민의힘의 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까지 완성체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 그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아무래도 전략이거든요. 예. 그게 저희가 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네. 11월 1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언론에 말을 합니다. 3일 후까지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 12월 9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보냅니다. 예.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은 조한창이라고 명기를 하고 민주당도 정계선 마은혁이라고 이름을 명기를 한 겁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조한창과 정계선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근거로 정계선과 마은혁 후보자 2명 중에 무슨 근거로 정계선이 된 것이고 마은혁이 안 된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계속 최 대행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준비했는데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고 각종 논란을 꺼내들고 지지층을 선동한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도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만약에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의 이 이야기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요. 9명 중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된 상황이니까 8명인데요. 야권이 지명한 게 6명이고 여권이 지명한 게 3명입니다. 대통령 측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 말에 따르면 8명 중에 7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디서 지명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주목하는 건요. 다음 주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도 있고 내일 앞서 말씀드린 내일 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력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당장 내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예정돼 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일에는 5차 기일에는 누가 나오느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3명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들입니다. 6일에는 누가 나오느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전 707 특수 특임단장 이렇게 나옵니다. 부장님, 네.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의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닥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적으로 증언해 줄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만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위헌 권한제기 심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심판이 기각이냐 인용이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랐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무총리 신분이라고 해서 제적 과반 넘는 찬성이면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승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여론을 만약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특히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하는 것이 헌법 재정 취지에 맞느냐,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을 적용한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대대행체를 대행체제로 바로잡고 그 대행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머지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국민 여론도 다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